네,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네, 예, 반갑습니다. 그 시스템 사고를 아는 데에서 뭐 끝나지 않고 한번 수업에 적용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좀 모였는데요. 마침 또 고등학교 선생님 두 분, 네, 중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그리고 오늘 마침 시간이 안 되신 분도 계셔서 좋습니다. 그,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는 거하고 실제 가리키는 거하고 또 아는 거와 행동하는 게 좀 많이 좀 다르는데 이 시스템 사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되게 좀 고맙다는 말씀 좀 드리는데요. 그래서 제가 먼저 시스템 사고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 좀 나눴으면 좋겠단 연락을 좀 드렸었잖아요. 음, 그래서 먼저 시스템 사고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먼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그 어디까지 우리가 시스템 사고를 학생들한테 알려줘야 되는지를 한번 좀 얘기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요 얘기를 먼저 말씀 좀 드리고 해야 되겠네요. 네, 네, 보이시죠? 네, 그 아, 예, 제가 화면 공유된 모습을 오케이. 그 사람 얼굴 다 잘 보이시나요? 네, 아니면 예,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그 원류는 그게 좀 그러니까 제이 포리스터라는 사람이 이 시스템 다이내믹스 학문을 좀 만들었고 시스템 다이내믹스에서 시스템 사고가 파생되었는데 이걸 다 배운다, 다 배우고 게다가 이거를 학생들한테 강의한다. 그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핵심이 뭔지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그걸 나름대로 응용하는 그 정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이분은 전기공학자 교수예요. 또 전기공학자 교수가 MIT 경영대학교, 그러니까 MIT에 있는 전기공학부에 있는 교수였죠. 네. 근데 MIT의 경영대학교가 만들어지면서 어, 교수들아 와라라. 그래서 이렇게 모집을 할 때 그때 넘어가셨던 거죠. 그래서 전기공학부에서 본인이 만들었던 개념, 피드백이라는 개념을 이 전기공학 할 사람들은 이제 서킷, 전기 회로에 대한 개념이란 말이죠. 이제 그에 대한 개념이 워낙 있기 때문에 낯설지가 않아요. 피드백이라는 개념이. 근데 저분은 그런 개념을 어, 경영학이라는 사회과학 분야에 접목시켜 보겠다 이렇게 넘어오신 거죠. 그렇게 시작을 해서 어,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경영학뿐만 아니라 보자 여기 도시 문제, 네, 그다음에 세계 문제, 그래서 기후 변화 문제하고도 다 연결된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까지 확대를 해서 사실은 이분이 그 작성했던 보고서 책이 1971년도에 다 완성이 좀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분이 집대성한 연구 결과를 저 같은 후학자들이 그냥 그 열매를 따먹는 듯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시스템 다이내믹스라 했을 때 시스템은 복잡계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다이내믹스는 그냥 다이내믹이죠. 그래서 change over time를 의미를 하는 거죠. 이 시스템은 뭐든지 다 시스템이다 보니까 또 복잡성을 어, 띠다 보니까 뭐든지 다 적용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융합적인 뭐 융복합적인 그런 관점을 좀 갖게 되고 다이내믹스에서는 시간에 따른 변화,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화를 얘기해 줄 수 있는 학문으로는 우리가 수학에서 얘기하는 이제 미분 적분이 아주 대표적인 것이고 동양 철학 이 동양 철학 동양 쪽에서는 뭐 윤회 사상이라든가 또는 주역 이런 쪽에 이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큰 틀에서 제가 이제 이런 것까지 소개해 드렸었죠. 그래서 시스템 다이내믹스 개론 한번 좀 보셔서 좀 개괄을 좀 하기를 좀 바랬는데 기본적으로 시간에 따른 변화를 얘기를 좀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런 것도 좀 있어요. 딱 보면 저도 처음에 이걸 접했을 때 막 현기증 났단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야? 미분적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알아야 시스템 다이내믹스, 시스템 사고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다가 1900 그, 아, 90년에 이 피터 생의 The Fifth Disciple이라는 책이 나왔고 2006년도에 그게 다시 한번 개정판이 나오고 했었는데 이 책 덕분에 시스템 사고가 좀 정립이 된 느낌이 좀 있었죠. 어,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피터 생애가 시스템 사고를 최초로 정립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미분적분 이런 식으로 미분적분이 너무나 복잡하니까 너무 이 개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 끝에 70년대, 80년대부터 좀 개념적으로 정리 좀 해보자. 시스템 사고라는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그거를 한번 집대성한 사람이 피터 생애인 것이 피터 생애가 유일한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바꿔 말하면 피터 생애가 얘기한 이 시스템 사고라는 거 이게 시스템 사고의 전부냐? 이게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뭐지? 뭘 우리가 학생들한테 알려줘야 되지? 저희 입장에서는 무엇을 우리 교사 연수 때 알려줘야 되지? 그걸 결정해야 돼요. 예, 강의하시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아, 저도 역시 시스템 다이내믹스라는 학문과 시스템 사고라는 학문을 계속 파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 망망대해를 다 알려드려야 되나? 그래야 내가 시스템 사고 교육을 하는 사람이 있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면 한도 끝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시스템 사고는 이런 것이고, 시스템 사고는 이 정도만 얘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주어진 환경에서 그런 거죠. 여기 계신 선생님들한테는 이 책을 정말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네, 학습하는 학교죠. 네, 이걸보다는 어, 번역된 것을 그쵸. 네, 요거 학습하는 학교라는 책. 이분이 피터생이 아니겠어요? 네, 네. 여기 가운데 계신 분이 어, 제이 포리스터고, 요분이 아, 기후변화 플레이북의 첫 번째 저자, 데니스 메도즈가 되죠. 피터슨이. 그래서 이분이 뭐 잘해봐라 하고 인터뷰도 좀 해줬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예. 그래서 이 책은 여기 계신 분들은 꼭 사서 책꽂이에 꽂아 두세요. 100의 용어로 너무 좋은 책입니다. 한 700페이지, 800페이지 되나? 네. 그래서 이 책은 네, 이 책은 약간 이 시스템 사고,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학교라는 주제로 풀어낸 책으로 참 좋아요. 그, 어떻게 한마디로 시스템 다이내믹 시스템 사고를 학교라는 주제로 풀어낸 책. 그 얘기는 어떻게 가리킬 것인가, 또는 학교 행정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예컨대 교장이나 교감, 소위 그 관리자로서 또 지방교육청 입장에서 또는 교육청 입장에서 또는 교육부 입장에서 교육 정책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이런 얘기도 돼 있고요. 또 학교와 지역과 지역사회는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까지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요 책 괜찮습니다. 다만
일단 두껍다는 거.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볼 생각하시면 지쳐요. 그래서 목차를 보시고, 와, 요 목차 재밌네 하면 그때 한번 훑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그냥 진득하게, 그러니까 항상 옆에 두는 참고서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참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제가 요 책을 가지고 낭독회 매주마다 일요일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씩 매주 낭독회를 해서 한 1년 넘게 이 책을 뗀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할까 말까 좀 고민 중에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요 책 좀 추천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 요 대목에서, 어, 네. 시스템 다이내믹스나 시스템 작업은 일반 명사로 다가갈 것이냐, 고유 명사로 얘기할 것이냐가 좀 달라요. 예. 그래서 똑같은 영어 표기법은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똑같은 영어 표기법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명사, 고유 명사의 뜻은 제가 헛돈 썼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저는 이제 학자이자 교육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원서도 많이 사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시스템 다이내믹스라는 책으로 아마존에서 이제 책을 사서 했더니만 내가 원하는 시스템 다이내믹스가 아니었던 거예요. 거의 뭐 이 건축공학 막 얘기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 맞아요. 그것도 시스템 다이내믹스예요. 예. 시스템의 다이내믹을 얘기하는 학문이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고 또 기본 메커니즘의 뭐 미분 적분 얘기하면서 시뮬레이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원하는 그쪽은 아니었던 거죠. 음. 또 시스템 사고. 시스템사 띵킹이라는 제목으로 책도 사봤어요. 이 원서. 근데 어느 순간 어떤 책이 날라왔었냐면 시스템 사고인데 거기에 카오스 이론, 프랙탈 이론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네, 그것도 시스템 사고죠. 시스템에 대한 띵킹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은 똑같은 영어 표기법은 똑같아요. 영어 표기법은 시스템 다이내믹스, 시스템스 띵킹. 근데 그래서 제가 저것처럼 그 헛돈 쓰지 말게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제가 생각해낸 전략은 이거를 고유 명사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쓰는 제가 처음에 박사학위 때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다가 나중에 이제 이걸 전파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거 좀 분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말로 표기할 때는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붙여서 씁니다. 한국말로 표기할 때는 시스템 사고를 붙여서 씁니다. 예, 붙였으면 고유 명사화 되잖아요. 예, 그래서 참고는 하세요. 네. 그래서 뭐 예컨대 띄었으냐 붙였으냐 가지고 아주 민감하게 뭐, 넌 잘났네 못났네 얘기하는 게 사실 의미는 없지만, 예, 알고는 계시라. 잘못하면 저처럼 헛돈 쓴다. 예,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어, 제가 이렇게 그 서론을 좀 긴 이유가 이 시스템 다이내믹스란 학문 분야가 굉장히 넓고 복잡하고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다 이해하고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겠다고 하는 순간 엄두를 못 내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뭘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를 저도 이제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죠. 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다른 나라에 있는 시스템 다이내믹 시스템 사고를 교육하시는 교육자들과 1년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미팅을 합니다. 예, 세계 시스템, 제가 그거를, 음, 그 링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세계 시스템 다이내믹스 학회, 그러니까 소사이어티 안에 이 프리 칼리지 K-12 교육 관련된
연구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SIG, Special Interest Group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 시스템 사고 교육에 관련된 모임이 있고 그 연구 모임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리더십 팀을 따로 꾸렸어요. 왜냐하면 매주마다 뭔가 같이 얘기하자, 으쌰으쌰 해보자는 거죠. 리더십 팀을 따로 꾸렸고요. 거기서 제가 한국에서 누가 할 사람 없냐 해서 제가 손들어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거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QR코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채팅창. 예. 음, 그래서 보시는 방법은 그냥 간단하게 매주마다 두 번 미팅을 해요. 그 이유는 시차 때문에. 그래서 이걸 리드하시는 두 분이 어, 1차 미팅, 2차 미팅 다 참여해 주시는데 어, 한국, 대만, 뭐 그다음에 호주, 중국 요 라인, 요 시간대에 있는 사람들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합니다. 그게 2차 미팅이에요. 나름대로 저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맞춰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음, 내가 너무 틀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검증도 해보고 내가 모르는 이야기를 떠들고 있네. 와, 그거 신기하다. 나도 한번 배워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저도 어, 다이내믹 시스템 사고를 이 교육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이슈를 저도 역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사례도 얘기해 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도 제가 저의 고민도 얘기를 했었죠. 시스템 사고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시스템 사고 교육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넌 틀렸어 라고 이야기를 아직 못 들었어요. 이거죠. 시스템 사고가 왜 중요한 것인가. 요 글함을 이거 달라고 제가 부탁드렸었잖아요. 이거를 제가 이런 식으로 번역해서 Why is system design, system thinking so important to learn? 여기에서 다 옮겨 썼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도 공유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의 접근 방식,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시스템 사고의 방향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좀 공유하고 있는데, 음, 뭐 틀렸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그렇다고 이게 유일하다라고 얘기는 또 역시 못 들었어요. 아, 애쓴다. 딱 그 정도. 네.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역시 이거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애써서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제가 떠드는 것도 역시 시스템 다이내믹스, 시스템 적의 큰 개념에서 한 부분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역시 여러분도 나름대로의 이 생각을 가지고 어,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새로운 개념을 배우는 것도 힘든데 그걸 또 비판하라고 하니까, 그죠? 예. 아마 이런 맥락을 제가 연습 때도 자주 언급했었잖아요. 에포케라는 단어까지 제가 쓰면서, 그죠? 예. 그러기를 좀 바랍니다. 그래야 저는 제 나름대로 시스템적으로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사 입장에서 또는 교사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관점에서 그것도 좋은데 이런 방향이 어떨까요라고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럼 서로 또 토론도 하게 되고 서로 교학 상장되고 이런 게 아니겠어요? 그러기를 바래서 한 번쯤 저의 강의를 들었던 분인 대상으로 특히 교사 대상으로 이런 자리를 좀 마련해 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잠깐 동안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 말씀 좀 같이 나누고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찾은 전략은 변화죠. 변화. 그래서 변화라는 키워드를 제가 무지 강조하잖아요. 네, 이런 거죠. 어디 보자. 네, 그렇죠. 제가 어, 자, 이게 화면 공유 좀 해볼게요.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네. 어, 달을 가리킬 때, 이 달을 봐야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봐서는 안 된다. 기억나시나요? 네. 네. 그래서 저한테는 손가락이 시스템 사고고, 그래서 이 시스템 사고를 통해서 바라봐야 할 달은, 저는 그게 변화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이 변화라는 키워드로 시스템 사고를 풀어내니까 소위 아구가 좀 맞아지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변화라는 키워드로 계속 설명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네. 바꿔 말하면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그 다양한 이야기를 어떻게 내가 두 시간에 얘기하겠습니까? 그 많은 이야기, 그 깊은 이야기를 어떻게 조희선 선생님처럼 한 시간 수업을 다섯 번에 걸쳐서 다 커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예. 그런데 얘기를 못한다 하더라도 사람들한테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만 있다면 뭐 된 거 아닌가? 음, 소위 학생들한테 변화의 감수성을 익히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성공한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드니까 제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강의 요청을 강의 요청을 받을 때 그럼 몇 시간 제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 한 시간밖에 안 돼요. 두 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야, 기꺼이 요구에 맞춰 드립니다. 자, 얘기하는 거죠. 네. 그 시간에 맞게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 포인트예요. 그래서 변화를 얘기할 수 있고 변화를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다면 학교에서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비록 적더라도 뭐 괜찮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를 잘 설명할 수 있게끔 좀 더 많이 훈련할 수 있다면 참 좋지 않을까?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이런 거죠. 그러면 이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에는 아주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다. 예,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를 얘기할 수 있고 또 그냥 변화도 그냥 변화가 아니라 시스템 사고를 향해서 가는 시스템 사고라는 개념을 빌딩업하기 위해서 밑바까는 그렇죠? 미리 쭉쭉쭉쭉 이렇게 소위 밑바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전 작업처럼 할 수 있는 그런 노리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만 더 말씀 좀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 저희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학자들 사이에서 이런 걸 되게 중요시 여겨요. 음, 이런 거요. 자, 영화 스토리를 만들어 보세요. 이거는 제가 수업에서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근데 시작을 이걸로 해도 괜찮습니다.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답이 없는 거죠. 예컨대 칠판에 학교 선생님이 입장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칠판에 이렇게 딱 쓰는 거예요. 써서 그리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게 영화 이야기다. 영화 이야기인데, 어, 이- 영화가 시작되고, 영화가 끝나는 시간의 길이가,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뭔가 있는 거죠. 근데 세로 측은 긴장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으나, 어떤 인물들이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긴장이 영화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올라가다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식의 어떤 변화가 있었다. 지금 상황에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오픈 퀘스천인 거죠. 열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거 괜찮아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야, 모든 별로 만들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은 모든 별로예요. 그리고 이것은 만만한 활동이 아니겠어요? 예, 정답이 없으니까요. 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서 장르가 뭐냐 결정하고, 그다음에 등장인물을 얘기하고, 자, 스토리를 만들어봐. 이런 거죠. 그래서 필요하시면 여기까지를 큰 종이에다가 복사해서 나눠 주셔도 되고, 애들한테 직접 그려라 해도 되겠죠. 그래서 요때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 이거예요. 요때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 이거지. 요때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게 계속 올라가다가 또 올라갔었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올라가다 떨어졌냐? 정답이 없어, 얘들아. 너네들이 스토리를 만들어. 이걸 저희가 BOT라고 해요. Behavior Over Time Graph라고요. 다시 한번 좀 메모해 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네. 어, 네. BOT. 네. 어, Behavior Over Time. 그래서 소심하게 G를 쓰기도 합니다. 네, 그래프 이렇게. 이렇게인가? 아, PH. PH인가요? PH죠? 아씨. 예, 이렇게. 그래서 behavior를 번역할 때 뭐 행태 또는 거동 이렇게도 번역도 하는데 그냥 저는 그냥 변화라고 그냥 툭 쳐서 번역합니다. 저는 시간에 따른 변화를 의미해요. 예, 그래서 BOT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래가지고 이 BOT를 표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 거죠. 아까 제가 화면에서 말씀드렸듯이 끝이에요. 그래프. 예. 그래서 그냥 BOT하고 시기열 그래프하고 좀 다른 점은 좀 다른 점은 굳이 엄격하게 눈금을 그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굳이 엄격하게 눈금을 그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즉, BOT에선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냥 패턴을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좀 더 쉽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BOT를 할 때 BOT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되게 자유도가 높아요. 예컨대 야, 소설책, 아까 국어 선생님 계셨잖아요. 그죠? 소설책을 읽고, 예컨대 등장인물들의, 어, 그 연인 사이에 어떤, 뭐, 햄릿이라 봅시다. 햄릿. 햄릿의 복수심이 어떻게 증가할 것 같니? 푹 떨어져. 왜?
왜 떨어졌어? 복수에 성공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만들어 수 있죠. 그죠? 또는 뭐 권력 간의 갈등, 뭐 등장인물들과의 갈등이 뭐 갈등 수준이 이 책에서 이 소설에서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 것 같니? 그래프로 표현해봐 이걸.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 저는 제 나름대로 그 중요한 이유는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드는데요. 아까 사례로 막 이게 지금이라는 영화였죠, 그죠? 영화 시작해서 영화 끝. 자, 그러면 뭐 아이고 다시 변화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게 하는 거, 그거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현상이 다가 아니다. 이 눈앞에 보이는 것마저도 변할 수 있다. 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내 이 메시지,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다가 아니고 눈앞에 보이는 현상마저도 변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야 요새 특히 요새 아이들이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스마트폰을 보는더라고요. 그죠? 대중교통 특히 전철 타시 보면 꼬마들도 틈나면 스마트폰 꺼내서 게임하고 틈나면 스마트폰 꺼내서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뭐 자기들만의 소셜 미디어 앱을 통해서 뭔가 봐요. 보이는 현상에 심취합니다. 안타깝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그걸 덜 봐라라고 얘기를 한들 이렇게 귀에 안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훈련을 하게 되면 이것도 변한다. 그러면 좀 마음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런 소셜 미디어의 중독에서도 좀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친구 관계라든가 친구 관계도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정말 코 찔찔 흘리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친구들도 역시 변할 수 있다. 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와의 관계를 성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집안의 뭐 재산이 얼마인지 이런 걸로 바라보지 않고 예, 그 친구가 먹고 있는 음식과 그 친구가 입고 있는 옷을 가지고 그 친구를 바라보지 평가하지 말고 변할 수 있다라는 맥락에서 친구를 바라보게 하고 관계를 맺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풍부하게 바꿀 수 있잖아요. 발전시킬 수 있고. 그래서 이 활동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어, 그래서 제가 왜 강의할 때 그 MBTI를 극혐한다는 표현 제가 쓰지 않았나요? 네. 예. 그런 맥락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현상이든 이걸 고정된 걸로 보지 말자라는 발버둥인 거예요. MBTI를 극혐합니다. 뭐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순기능은 있어요, 분명히. 예, MBTI라든가 뭐 애니어그램 같은 경우에 순기능은 있어요. 일단 사람은 다르구나. 그를 이해하기에는 되게 파워풀하단 말이에요. 다르구나. 근데 아쉽게도 다른데 그 다른 것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좀 추천해 드렸던 거고요. 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어디 보자. 뿅. 네.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시스템 사고를 변화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면 좀 더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게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 다양한 이야기로 발전시킬 수 있고 또 변화의 관점에서 이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앵글을 이렇게 맞춰서 수업을 전개를 하시면 이 정답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고가 막 열리는 게 좀 느껴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변화라는 관점으로 이제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자, 어떠셔요? 네, 천영 선생님. 아, 네. 네. 저는 실은 연수 들으면서 그게 되게 마음에 들어서 실은 더 관심을 갖게 됐는데, 음, 어, 과학 수업을, 저는 과학 교사거든요. 근데 이제 네. 과학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 그리고 이번에 연구 주제가 아이비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비 교과서 이런 거 막 보면서 이제 아이비에서 특히 중학교, 초등학교 이런 데서 이제 하는 것들이 융복합적 사고 이런 거 이야기를 하면, 음, 이제 지식적인 여러 가지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크게 하나로 이렇게 묶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학의 기본적인 게 어떻게 보면 변화를 관찰하고, 시스템, 뭐 이렇게 좀 보는 이런 시각을 기르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제 변화가 될 때 또 그 변화에 따라서 이제 뭐 에너지가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제가 막 약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음, 시스템 음, 사고를 딱 접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애들이 쭉 나가서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데 있어서 과학적인 이런 하나하나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음, 변화를 바라보는 시각? 이러는, 기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 시스템 사고가 이렇게 전반적인 음, 교육에 이렇게 좀 잘 녹여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이제, 천영수 선생님이 이제 수업으로 풀어낼 때 네네. 요 방금 보여드렸던 영화 스토리를 만들기 괜찮으세요? 중학교 어, 학생들한테? 중학교 학생들한테, 음, 네, 교과 시간에 하기는 저한테는 그렇지만, 뭐, 진로 시간이나 자율 시간, 음, 뭐, 음, 학급에서 하는 시간, 이럴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네, 그런 변화를 그러니까 순간순간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주목하는 거, 그리고 이 뒤는 실은 만들어지는 것, 뒤에는 여기에 지금에 있지만 음, 앞으로 어떻게 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음, 고민해 볼 수 있는, 이렇게 네. 진짜 열린 질문이어서 네. 애들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그 그래프 위에다가 학생들이 좀 약간 커멘트 같은 거 달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왜 음,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음, 보이는 현상과 그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네. 이게 이제 나중에 제가 시스템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오퍼레이셔널 띵킹, 피드백 띵킹, 다이내믹 띵킹의 첫 번째 네. 오퍼레이셔널 띵킹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다. 네. 음. 오케이. 좋습니다. 김미라 선생님 어떠셔요? 아, 네. 저는 우선은 이 그래프로 그리는 수업은 학생들과 함께 하기에 굉장히 좋은 활동일 것 같고, 그것을 풀어내면서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음, 저도 예전에 이제 국어 교사였는데, 만약에 네. 국어 교과에서 뭐 이제 진짜 문학 작품과 연계한 그런 수업도 가능할 것 같고, 음, 또 진로에서는 또 뭐 인생 그래프라든가 뭐 이런 또 연관되는 것들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느끼 드는데 음, 우선 저는 그 시스템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어서 음, 그냥 아주 편협하게 '시스템 사고는 어떤 논리적인 생각의 체계의 흐름이다.'라고밖에 지금 이해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스템은 변화이다.' 이것을 파악하는 게 지금은 저한테는 좀 아, 어려운 네네네. 네. 네. 응. 그, 왜, 그 제가, 어, 시스템 사고 관련, 시스템 라인에서 2시간째 그 특강 한번 제가 추천해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음. 아, 잠깐만요. 제가 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어, 어, 저- 아마 개론만 쳐도 나올 거예요. 네. 개론. 네, 개론 치면, 시스템 다이내믹스 개론 음. 나오죠. 예, 네. 요거, 이게 그 유튜브 영상, 김동환 교수님의 강의이거든요. 이게 2시간짜리. 네. 요거 네. 보시면 되는데, 요거 아. 제가 링크 보내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예. 제가 찾아서 보겠습니다. 아, 예, 네. 음. 잠깐만요. 자, 네. 하고, 저 참여하신 분, 영상 보신 분들은 이렇게 QR코드 보시면 되죠.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학생들한테 강의하기 전에, 가르치기 전에 음. 뭔가 내가 스스로 뭔가 그림이 있지 않으면 불안하시죠. 그죠? 아무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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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 최소한 박사학위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만큼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교사 입장에서 새로운 거를 배워서 학생들한테 알려주려고 할 때 되게 망설여지실 거예요, 아마. 예. 저도 사범대 출신으로서 말씀드리면 교사 집단은 좀 범생의 집단인 것 같아요. 뭔가 완벽하게 돼야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편해서 할 수 있다는 뭐 이런 거죠. 그냥 아닌 말고식으로 그 하시는 거가 참 잘 안 되시는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때로는 그게 필요해요. 예. 그래서 예컨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내가 어디 가서 시스템 사고는 이런 거야라고 자신 있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나름대로 아닌 말고식으로 시스템 사고는 이런 거야라고 이제 일단 뭔가 감을 좀 잡으시고 그리고 나서 한번 해보는 거죠. 예. 그런 맥락에서 이 정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제가 우리 김춘희 선생님은 아마 잘 아실 텐데 제가 그 자주 하는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 아님 말고식으로 이런 음. 표현을 정말 잘 쓰거든요. 아님 말고식으로. 근데 이게 실험 정신이에요. 네. 어떤 가설을 세우고 해봐서 틀리면 수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맞춰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 역시 계속 그래요. 네. 그래서 음. 제가 그 동영상, 유튜브 영상이 적은 이유가 어, 저의 강의도 계속 이렇게 수정되고 발전하고 막 이러는데 과거의 영상을 보시고 아, 시스템 사고는 이런 거야라고 생각하실까 봐. 음. 그래서 녹화하는 것 좀 꺼려 있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녹화할 필요도 생겨서 지금도 좀 녹화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 강의 역시도 변합니다. 음. 어떻게? 아님 말고식으로 저도 강의를 하고 근데 여기에서 이거는 좀 너무 오버한 것 같아. 또는 여기서 좀 미진한 것 같아. 그럼 다음에 수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해보셔야 돼요. 네. 네. 자, 그다음에 조유선 선생님은 어떠세요? 이거 수업에 해보실 만 하세요? 저는 이제
아까 오차 씨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오차 네, 씨를 말씀드리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할까를 고민하다가 처음에 생각했던 시스템 사고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때 표기법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 무슨 법? 보니까 표기법, 시스템 사고 아, 표기법에서 뭐 표기법. 예, 지연, 예, 화살표, 예, 예, 뭐 플러스 화살표, 예, 마이너스, 예, 그거를 한 시간에 우선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말씀하셨던 스토리 만들어 보기 요거를 말씀하시니까 변화로 한 시간을 잡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모든 별로 해서 네, 작성한 거 이제 발표하는 어떤 그런 방향을 하면 좋을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걱정이 되는 건 이제 저도 원래 교수님처럼 어쨌든 고민을 엄청 하지만 이제 막상 안 되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네, 전까지 고민이 늘 많아서 과연 아이들이 제가 이제 이런 어떤 소위 말해 이젤패드에다가 이제 그렇죠. 그래프를 그려서 안내를 할 때 어떻게 적을까가 참 이게 샘플을 보여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샘플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아무튼 한 시간의 어떤 그런 것들은 변화로만 어쨌든 잡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걸로 해본다면 네, 네. 아, 샘플이 고민이에요. 그것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음, 제가 강의하러 정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참 많이 다녔는데 갈 때마다 저를 초대하신 선생님이 다들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놀랍게도. 아, 저희 아이들이 생각보다 수준이 높지 않아서 음, 실망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항상 하세요. 음, 근데 수업을 하면 매번마다 선생님들이 놀래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너무 재밌어하고 너무 몰입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때로는 진짜 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우리 아이들이 나한테 배신 때렸다고. 이런 음, 아이들이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보는 아이들 맞아? 뭐 이런 얘기. 그 차이가 어디서 오냐면, 아, 아이들은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을 뿐이에요. 음, 라는 명제를 저는 매번마다 확인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아이들은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럴 기회를 못 가져서 못한 것이지. 예. 기회만 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엔 필요한 게 뭐 물론 교사의 자신감, 뭐 준비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교사가 기다려줄 줄 아는 것도 필요해요. 예를 들자면 지금 그래프 그리는 이 활동만 보더라도 사실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처음이고 학생들도 처음 있잖아요. 그죠? 요럴 때. 자, 한번 해봐면 얘들이 잠깐 글쎄 한 5분, 10분 동안 조용할 거예요. 음, 그거를 못 참아요. 뭔가 인풋 해줘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샘플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어. 근데 그거는 어떤 게 정답이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냅둡니다. 예. 음, 그래서 아이들이 황당하게 만들어요, 말하자면. 네. 괜찮아요, 저는. 네. 근데 항상 저의 경험은 진짜 다양한 학교를 다녔던 경험은 똑같이 음, 잘하더라. 음, 예. 근데 조금 기다려주면 돼.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컨대 이런 거죠. 애들이 소위 그걸 그, 그, 아, 교육학에서 그걸 뭐라 그러죠? 이 건축의 그거를? 뭐라고? 그거, 아, 그게 뭐지? 그걸 한국말로 뭐죠, 그게? 기계. 아, 비계. 그러니까 스캐폴딩을 염두에 두시고 뭔가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예시를 보여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때론 필요해요. 근데 때로는 그거 없이도 답답하게 만든 것도 필요하다라고 이 연사 외칩니다. 그러니까 음, 알아서 그 수위는 알아서 조정해 보세요. 예.
저 김춘희 선생님은 이거 한번 우리 학생들하고 했었나? 안 했었죠? 아니에요. 스토리 만들기 했었나? 네, 아, 교수님 했었죠? 하셨었고요. 이때 이거 수업하고 나서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지를 못했었어요. 그때 아, 네, 지금 요거를 다루시네요. 음, 그, 어, 어떠셨어요? 일단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네. 이런 과정이 그 교육과정의 국어교과에 있어요. 매 학년마다 있어요. 초등에도 어떤 이야기가 있고 그 뒤에 상상하여 꾸미기 음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꾸며보는 활동이 있어요. 음흠, 그래서 이 시스템 사고와 연결 짓지 않더라도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학원 했었어요. 음, 음, 그런데 제가 그거를 할 때마다 좀 느끼는 거는 어, 아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냥 놔둬라 음, 또는 스캐폴딩을 뭐를 좀 자극을 줘라 그거를 교사가 적정한 상황에서 적시에 개입을 해주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예를 들어 어, 뭔가 경험이 많지 않고 뭐 평소에 책도 생전 안 읽고 뭔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그냥 멍하고 시간만 보내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예, 그것도 인정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럴 때는 꼭 교사가 뭔가 자극을 주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어,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 교수님이 수업하시고 나서 제가 이제 혼자 이거를 꼭 혼자 다음에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은 했었는데 다시는 못했는데 다음에 이제 제가 할 때는 이거를 꼭 해볼 생각이긴 해요. 음, 어, 그리고 아까 이 오퍼레이셔널 띵킹 이거하고 관련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금방 챗GPT에 찾아봤는데요. 음, 어, 되게 이 영화 스토리 만들기가 오퍼레이셔널 띵킹하고 어떤 상호작용, 이야기 속에서 등장인물들이 서로 영향을 어떻게 서로 주고받고 음흠, 그것이 전체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음흠, 이런 차원에서 오퍼레이셔널 띵킹하고 음흠. 연관이 되겠구나. 맞나요? 네, 네, 그쵸. 네, 근데 그거를 예컨대 그, 그 표현을 처음부터 해버리는 순간 학생들이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게 될 것 같아서 예. 전 좀 그게 조심스러워요. 예, 저의 그냥 예, 예, 저의 예, 네, 생각한 네, 거.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게 아이들이 이렇게 모든 간에 이야기 나누면서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음흠, 어떤 아이가 어떤 말을 던지고 그거를 다른 애는 또 어떻게 받아서 이야기를 이렇게 진행시켜 가고 확장시켜 가고 이런 활동들이 계속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변화 음, 그거하고 잘 적절하게 맞아떨어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네, 네. 예. 혹시 더 코멘트 더 하실 분 계세요? 오케이. 제가, 네, 죄송해요. 영화 스토리를 만들 때 그 지금 시점까지 전개형 과정에 대해서 아이들 작성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면은 둘 다, 전체까지? 뭐 둘 다. 뒤에 그 예, 결말이 어떻게 변할 것까지. 까지도. 그럼 네. 시간이 얼마나 혹시 걸렸어요? 학생들한테 이런 과제를 할 때 과제 수행 시간을 한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모든 별로 제 생각에 한 4명 정도, 5명 정도 모일 거고요. 그럼 그 안에서 그렇죠, 이제 그렇죠. 네, 말씀하셨던 걸 회의하면서 네, 이제 뭐다 적어가는 과정을 거칠 것 같은데 저희 학교는 36명 정도 돼가지고 아마 5명씩 잡으면 한 7모듬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곱 네. 모듬 정도 했을 때 발표 시간 한 2분씩 잡으면 14분 정도 될 것 같고 그러면 음흠, 수행하는 시간은 한 20분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잡아도 이게 약간 그래도 원하는 어느 정도의 어떤 완성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그거를 아마 조율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음, 다 발표를 시키는 순간 그 각, 그러니까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것이고, 음, 작업할 수 있는 음, 시간을 많이 주면 줄수록 발표할 시간이 줄어들겠죠. 음, 뭐, 그래서 그럴 때, 예,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거를 뭐 2시간짜리, 3시간짜리 연수 때 음, 교사들하고도 해봤었어요. 왜냐면 이제 2시간 연달아 할 때는 제가 나름대로 그 뒤에 시간을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율할 수 있으니까 버퍼링이 역할이,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 버퍼링들이 있으니까 제가 조율하면 되는데 이 1시간 안에 일단 마무리해야 되는 것은 정말 예술의 경지 같아요. 음, 네. 그래서 그나마 어떤 점을 제가 이럴 때 사용하냐면 전시하는 거예요. 예컨대 시간 제한을 줘서 예컨대 남은 시간이 한 15분 남았다. 자, 지금부터 발표해보자. 근데 다 못한 친구는 다 못할 수도 발표 다 못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그냥 전시해서 쉬는 시간에 이제 보게 한다든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그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한다든지. 근데, 어, 목적이 학생들로 하여금 발표까지 하는 것이 목적이냐, 아니면 이게 열린 질문으로 변화에 대한 감수성을 그냥 차분하게 빌딩업 하는 것이 목적이냐에 따라서 뭐 다 발표 못하면 어때? 이런 것까지도 될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건 이제 알아서 결정해 보시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 교수님, 하나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이야기 스토리에서, 어, 그게 꼭 그 인과관계를 맞추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예.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순간 음, 교사가 말이 많아져요. 어, 음, 어, 그냥 자유롭게. 예, 예. 진짜 교사가 말이 많아지는 순간 학생들은 그 이해하려고 더 힘들어져요. 예, 저의 경험, 그건 어른이나 애나 다 똑같아요. 음, 예, 어린이나 애나 다 똑같아요. 심지어 제가 교사들이라든가 석박사 학생, 제가 고려대학교 단국대 석박사 과정에서도 요거 했습니다. 음, 예, 그때도 자, 그 스토리에서 인과관계를 이거 절대 안 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진짜로. 예. 나중에 아하 하게 될지언정 지금은 목적이,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요. 제가 이거를 설계할 때는 제 머릿속에서 염두에 드는 저희 전략은 일단 나랑 이 수업에 대해서 만만하게 생각하게 한다. 두 번째, 열린 질문으로 정답이 없도록 생각하게 한다. 따라서 누구나 다 떠들 수 있다. 세 번째, 하지만 모든 별로 합의해야 한다. 요거요. 모든 별로 합의해야 된다.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합의해 가는 과정을 그런 훈련이 의외로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나중에 저랑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것에서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어떠한 이 세상 누구도 신이 아닌 이상 정확한 인과관계를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걸 전제로 깔아야 된다고 저는 정말 강하게 주장합니다. 따라서 인과관계는 합의해 나가는 과정인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역시 검증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 사고 아니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사고 체계까지 우리가 빌딩업 하는 거예요. 예.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인과관계를 사고하는 거,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고도의 사고력이에요. 네. 그런데 시스템 사고는 그거는 기본이고 거기에 하나 더 붙잖아요. 피드백. 야, 갈 길 엄청 많아요. 말하자면 에베레스트 산을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뒷동산에서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레스트를 가기 위해서. 그리고 예컨대 조유상 선생 같은 경우에는 에베레스트를 가려고 마음에 염두에 두고 계시지만
그냥 뒷동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훈련으로 5번의 수업이 끝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조급해 하지 마시고, 하지만 이걸 통해서 그냥 가랑비 옷 젖듯이, 이거죠. 가랑비 옷 젖듯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심어줘야 될 사고의 체계, 사고의 훈련이 뭐가 돼야 될까? 이걸 계속 교사 입장에서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네, 뭐지? 네. 아까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사가 칠판에 이걸 그려서, 자, 너네들도 빈 종이에다 따라 그려봐. 똑같이 그리게 하고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거를 출력해서, 여기까지 출력해서 모든 별로 하나씩 나눠줘서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 무슨 영화인지는 모르겠으나 영화의 시작과 끝을 너네들이 정해야 되고, 음, 그래서 긴장도가 또는 뭐 갈등, 긴장도 대신에 뭐 갈등, 이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갈등, 긴장도, 뭐 그런 거. 네. 그래서 이렇게 변했다고 치면 요 이야기를 너네들도 만들어야 돼. 음,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스토리가 어떻게 될지도 너네들이 그려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만들어야 돼.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2가지를 다 만드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는 그 이등병 삼각형 게임을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저는 추천해 드려요. 그러니까 저 책에서 22개 게임이 있는데, 저도, 언제 저 22개 게임을 우리 교사 연수가 됐든 학생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 됐든 저걸 언제 다 풀어낼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다 기회가 없어요, 아직까지. 예. 그런데, 어떤 걸 먼저 소개할까 하다가 제가 늘 쓰는 게 있잖아요. 패턴들이. 뭐 손가락 돌리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등변 삼각형도 있고. 그런데 이걸 언제 배치할 것인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경험했듯이 이거를 처음에 경험시키잖아요. 일단 장점, 몸을 움직이니까 좋고요. 그리고 게임 규칙도 간단하잖아요. 네, 아시죠? 그러니까 2사람을 선택하고 난 2사람을 쫓아다니는 거. 그래서 어, 이 게임의 설명을 제가 일일이 다 드리기는 힘들어요. 이 시간에. 근데 이 책을 보셔요. 보시면 이 게임에서 진행하는 절차들인 거 좀 있고 진행 방식도 있는데 제가 약간 틀려요. 제가 할 때. 예컨대 이 게임에서는 2사람을 선택할 때 뭐 한 사람은 저기 뭐 안경 낀 사람, 한 사람은 뭐 치마를 입은 사람 이런 식으로 누구나 다 특정하지는 않으나 그 사람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 뭐 하고 되게 세심하게 하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전략으로 이렇게 또 약간 달리 운영을 합니다만 여기에 포인트는 뭔가요? 어떻게 운영을 하든 여기에 포인트는 세상은 정말 다양하게 상호작용하고 있다. 이거죠. 다양하게 상호작용되고 있다. 게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슬슬 관계, 상호작용, 이거를 표기하는 방법으로서 화살표가 드디어 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일단 이 게임은 게임대로 재밌게 하고 마무리를 하셔야 되겠죠. 하신다면. 포인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비록 2사람을 선택했고 2사람에게 영향을 받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굉장히 많고 심지어 내가 또 영향을 미치더라. 뭐 이런 거죠. 그죠? 길게 보면 나 역시 피드백을 주는 한 요소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장황하게 설명해 버리면 학생들도 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 교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 게임 하고 나서의 시사점을 얘기할 때 절제를 하셔야 돼요. 네, 딱 핵심 메시지 딱딱 던져줘서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네, 제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하여튼간, 네. 그 느낌 그대로 한번 해보셔 보는 거죠. 네. 전 이걸로 정말 여러 가지로 뭐 레버리지도 얘기도 하고, 뭐 부분의 합이 전체 합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끌어내긴 하는데, 뭐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예. 중요한 건, 어, 단, 나한테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단순할 줄 알았는데 이게 서로 연결되다 보니까 정신없게 되더라. 뭐 이런 거를 알게 해주면 괜찮죠. 이거를 예를 들면, 어, 이런 이야기까지 할 수는 있으나, 예컨대 the more you push the system, the more the system push back.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 또는 부분 최적이 전체 최적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전체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기억나시나요? 그 분업화, 전쟁, 뭐 학문에서는 리덕셔니즘이라는 환원주의 때문에 전체를 못 보게 된다. 그게 우리는 우리만의 잘못이 아니라 그렇게 교육 시스템이 그렇게 발전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못 본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제가 했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수업에서 하기는 조심스러울 거예요. 그 이야기를 책임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풍부하게 끌어낼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시면 하셔도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런 얘기 풍부하게 끌어낼 자신이 없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네,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진짜 꼭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이제 그리고 나서 어, 관계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설명하는 작업을 그러니까 화살표로 설명해서 연결하는 거를 언제 할 거냐 이거죠. 언제. 구체적으로 이 교수 전략 차원에서요. 저는 예컨대 조유상 선생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얘가 첫 번째 시간은 재미있게 뭐 그림을 그려서 영화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두 번째 게임을 통해서 했어요. 그 게임을 하고 나서 근데 게임을 할 때 만약 하신다면 아마 장소에 제약이 있을걸요? 교실에서 하게 하려면 책상을 다 물리고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과 그다음에 제가 했듯이 복도라든가 아니면 좀 더 큰 장소, 뭐 운동장까지 갔다 오고 왔다 이러고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조희성 선생님은 그 연결 게임을 할 의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연결 게임이요? 예. 이등병 삼각형 게임이 아니라 연결, 그러니까 이등분 삼각형 게임. 어, 요거는 할 마음이 있고요. 변화를 알 때 가장 좀 몸으로 체득했던 그쵸? 되게 네. 좋았던 게임이어서 요거는 할 마음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가 고민이 좀 돼서 지금 생각했던 건 수업 전에 저는 진로 도우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이야기해서 미리 말을 잘 들을지 치우고. 모르겠지만 네. 뒤로 책상을 뒤로 옮겨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음, 수업을 시작한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 그래서 이게 뒷마무리가 좀 애매해질 수가 있어요. 이 한 시간에 끝내야 되시니까.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그 다음 시간까지 연결을 해서 이렇게 염두에 두셔서 음, 그래서 간단하게 글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잠깐만요. 제가 이거 한번 좀 써드릴게요. 아, 뭐지? 아, 음, 음, 음. 오케이. 그 연결 게임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까요? 조유선 선생님은 어디까지 할 생각이세요? 음. 연결 게임을 했어요. 재밌게 했어요. 그 규칙도 설명하고 애들 움직이게 했어요. 뭐 제가 했던 방식대로 한 6명씩 나눠서 뭐 진행하는 방법도 있고 좀 더 인원이 많이 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럴 거예요. 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그래서 연결 게임의 의미는 이등변 삼각형 게임. 예.
이등변 삼각형 게임의 의미는 앞에서 했던 영화 스토리의 활동과 같은 어떤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어떤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음, 만약에 더 이어져서 한다면 영화 스토리 결과를 하고 발표를 그 다음 시간에 한 다음에 이 게임 같이 해서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까지만 얘기할 것 같아요. 회계법 그러면, 이야기, 저도 음, 이제 전체를 보지 못하는 이유 이런 것들까지 연결하는 건 저의 역량으로 좀 힘들 것 같고요. 네네. 그냥 저는 이 이름의 삼각형 게임은 정말 그 변화로만 이야기를 할 게임으로, 그거만 얘기하려고 하는 게임으로만 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에는 이렇게 그리게 하고, 영화 이야기를 그리게 네, 해서 충분히 얘기 좀 하게 하고, 두 번째 시간에 그걸 좀 발표 못한 것을 마저 발표하게 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 네, 시간에 발표를 하든지, 네, 그래서 네, 남는 시간에 이듬해 삼각형 게임을 한다든지, 네, 그래서 네, 네, 그런 변화가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상호작용되고 있다. 네, 네, 요거를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예. 그때 꼭 어쨌든 한 놓치지, 시간은 변화를 얘기하는 시간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한 네, 시간, 그걸 네, 한 시간 잡을지 두 시간 잡을지 좀 더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네. 그래서 이등병 삼각형 얘기하실 때는 꼭 놓치지 마셔야 할 키워드로서는 이거 상호작용이란 표현을 가랑비 어쩌듯이 얘기하기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영화 스토리 만들기 거기에서는 상호작용이라는 표현이 끼어들 여지는 별로 없어요. 예, 그냥 아, 정답이 없는 변화를 얘기할 뿐인 거고. 그런데 이등병 상극과 게임에서부터는 이게 영향 관계가 연결되다 보니 연결성,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더라. 요거를 놓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으로. 네. 다시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업 전략 관점에서 영화 스토리 만들기는 다양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현재 상황이 이게 다가 아니다. 오케이. 음, 이 게임을 통해서는, 근데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 그죠? 예, 관계가 연결되어 있고, 관계가 연결되다 보니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일어나더라. 요거를 칠판에 딱 써 주시던지. 그래서 요 키워드를 학생들이 가랑비 어쩌듯이 계속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해야, 아, 그래야 인과관계 표기법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예. 음, 그냥 자, 얘들아, 인과관계 표기법은 화살표로 하는 것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어려워요. 재미없고. 음, 예. 근데 호기심을 갖게 한 다음에, 자, 그런 이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영향을 준다는 것이고,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인과관계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음, 음. 그리고 느낀 점 나서, 발표시키면, 네, 어떻게? 네, 저희 팀에서 이거 했을 때 선생님들 입에서 그런 말이 이렇게 그냥 나오더라고요. 어떤?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게 이렇게 몸에 이렇게 막 그쵸, 느껴졌다, 그쵸.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애들 또 하고 나서 소감. 모둠이나 이렇게 음, 잠깐 뭐 자기가 느낀 것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걸 그거 좋은 것 같아요. 하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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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말로 그래서 나오지 않을까? 그쵸. 학생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도록 기다려주는 것도 좋겠네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그쵸.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 단계, 이제 관계와 연결성에 대한 이야기 아마 언급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상호작용까지 갈 건데,
상호작용 이전에 관계와 연결 이야기에서 그 다음 단계로 제가 추천해 드리는 포인트는 그 기억나시나요? 이상한 나라 임금 이야기. 음, 음, 상관관계와 음, 인과관계를 일단 구분시켜 주는 거. 음. 천 선생님 기억나세요? 제가 했나 안 했나 몰라서 그래요. 그 수업에서. 저희 했는데 아, 살짝 기억나요. 오케이, 좋아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이야기는 그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저도 어느 이 시스템 다이내믹스 이 교과서에서 어느 한 귀퉁이 나왔던 이야기에서 제가 착안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 자, 이상한 나라의 임금이 있었고, 알아서 저처럼 뭐 오버 액션을 하든 스토리를 만들든 알아서 하시는데 포인트는 이거죠. 이상한 나라의 어떤 임금이 신하로부터 보고를 받는데 한 사람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판매량에 대한 보고를 받고요. 그죠? 한 사람은 사건 사고, 음.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뭐 그런 사건 사고에 대한 보고를 하는 신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자, 어느 날 이쪽 신하가 아이스크림 판매량에 대해서 보고하는데 전하, 뭐 지난주에는요 아이스크림 판매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신하가 전하, 지난 시간에는요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잘 해봐라. 그리고 나서 일주일 지나서 즉 변화죠. 시간에 따른 변화. 일주일에서 또 보고를 하기를 전하,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지난주보다 지난주에 더 많이 변화죠. 변화.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신하가 또 전하. 지난주에는요, 지난주보다 사건,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표현 하나하나가 다 변화를 염두에 둔 표현들이었었어요. 그러다가, 그러냐? 잘 좀 해봐라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일주일 지났는데 그 사이에 비가 왔었던 것이고, 그러다가, 어, 그러니까 비가 왔고, 그 다음에 또 신하가 보고하기를 전하,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지난주보다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줄어들었습니다. 했고, 또 이쪽 신하가 보고하기를 전하, 지난주에 사건 사고가 지난주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증가와 감소에 대한 변화에 대한 보고를 받은 거죠. 자, 이때 이상한 날의 임금이 어떻게 했나요? 와, 뭔가 필이 왔다고. 즉, 직감, 직관, 네, 직관, 뭐, gut feeling이라고 얘기하는 거. 네, 네. 이게 다 상관관계를 까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밑밥 깐 거 아니겠어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필이 왔다 이거죠. 그래서 얘 봐라. 데이터를 더 많이 수집해 봐라. 그래서 우리 경기도 지역의 데이터를 수집해 본 결과 아니나 다를까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많이 판매된 날에는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났고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줄어들 때는 사건 사고도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 이상한 날의 임금은 더 확신이 들었고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여봐라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한 거죠. 다시 한 번 더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여봐라 경기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데이터 빅데이터를 갖고 와라. 빅데이터를 갖고 와라 한 거죠. 시스템 사고하는 제가 빅데이터를 바라보는 태도, 애티튜드가 나와요. 네, 빅데이터를 갖고 와봐라.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많이 일어날 때는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났고,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줄어들 때는 사건, 사고도 줄어들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이상한 나라의 임금은 어떻게 의사결정했을까요? 아, 그쵸. 그 전에 이런 질문을 해야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이상한 나라의 임금은 사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했을까요? 이게 질문이었죠. 네. 이게 다 계획된 표현들이었어요. 사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라는 이 표현에는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란 의미였어요. 이 상관관계와 인과관계가 문제 해결이라는 앵글로 바라봤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나중에 제가 정리할 때 말씀드렸지만, 어, 인과관계를, 그러니까 상관관계를 문제 해결로 받아들여서 의사결정해버리면 말도 안 되는 또는 대단히 위험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또 사례를 들어서 말하잖아요. 그죠? 상관관계, 인과관계 괜찮아요. 뭐 재밌자고 한 이야기인데. 근데 다만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할 때가 걸리는 거예요. 방금도 요건도 사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이 이상한 날의 임금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안 봐도 비디오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네, 그러면 아이스크림 판매량을 줄여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아이스크림 판매량. 네. 자, 요때, 아하, 그렇지. 이 말도 안 되는 의사결정을 한 거지. 그것은 이 이상한 나라의 임금은 아이스크림 판매량과 사건, 사고를 인과관계로 바라본 거야. 하면서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주는 거야. 그래서 화살표의 의미는 자연스럽게 원인과 결과, 영향 관계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아무튼, 자, 그래서 이상한 날의 임금은 아이스크림 판매량과 사건, 사고를 인과관계로 본 거지. 근데 사실은 진짜 원인은 어디에 있었어요? 그렇죠? 진짜 원인은 어디에 있었나요? 기온이 올라가니까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더 일어나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기온이 올라가니까 뭐 갈증 더 생겨서 이 갈증이 더 많아지니까 아이스크림 판매량에 영향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뭐였지? 아이고 다시 모양 색 어딨지? 아,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인과관계라고 표현하는 거고 사실 아이스크림과 사건 사고의 관계는 상관관계인데 상관관계 표현은 양방향 화살표로 표현한단 말이죠. 네, 그것을 우리는 상관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번 아주 그러니까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아주 극적으로 대비시켜서 제가 설명해 드리긴 했지만 이게 굉장히 굉장히 심오한 음, 내용이에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어떻게 자신 있게 구분하실 수가 있어요? 표현을, 설명을 준비하셔야 돼요. 다양한 스토리로 준비하시는 게 필요해요. 제가 챗GPT 4.0으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한 것을 어, 뭐지? 질문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되지? 그거를
한번 그 결과를 보여드리고 싶었었는데 안 되네. 자,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 좀 하고요. 뿅, 하고 거꾸로 하고 뿅, 해서 이것을 누르려고 했으니까 됐다. 오케이. 카피. 영상을 보신 분들은 뭐 구글 검색을 하시든 아니면 챗GPT를 이용하시든 뭐 한번 이래저래 자료를 한번 찾으셔서 개인적으로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에 대한 용어의 정의, 차이, 공통점과 차이점, 그거를 좀 한 번쯤은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면 다양한 예시가 있는데 자칫 상관관계는 뭐 현상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상관관계에서 대표적인 게 통계적인 사고 아니겠어요? 그래서 상관 계수가 어, 1과 마이너스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음수로 된다는 얘기는 음수란 얘기는 반대 방향을 의미하는 거고 양수는 같은 방향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통계에서도 상관관계의 표현을 쓰면서 같은 방향, 반대 방향을 얘기합니다. 네. 근데 인과관계도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상관관계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적인 관점에서 같은 방향 또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을 뿐인 거죠. 이게 빅데이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자칫하면 빅데이터도 잘 사용해야 되는 거죠. 빅데이터를 가설로 받아들여서 검증을 하려고 해야지 빅데이터 상에서 어, 같은 방향 또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가지고 바로 문제 해결에 접근해 버리면 음, 이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포인트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의 표기법을 알려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민되는 것이 바로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언제 알려줄 것이냐 이거예요. 그것도 이야기가 한두 바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그 제가 연수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수업에서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뭐냐? 이상한 나라의 임금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화살표로 원인과 결과, 영향 관계를 표현하는 거라고 알려주신 다음에는 자 이제 모든 별로 어떤 주제에 대한 인과관계, 영향관계를 계속 이어볼래? 화살표로. 그래서 마음껏 뻗어나가게 하는. 그래서 필요하면 그 다음에 또 제가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마인드맵 이야기를 할까 말까예요. 사실 마인드맵하고 인과지도, 인과순환 지도에서 화살표로 이어지는 거는 철학적인 관점, 사고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달라요. 마인드맵에서 연결하는 건 그냥 연결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뭐 상관관계, 그냥 관계만 얘기할 뿐이에요. 관계. 그리고 따라서 상관관계인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거고. 근데 인과관계는 엄격하게 원인과 결과를 따져보는 거란 말이죠. 근데 모양새는 비슷해. 이게 저의 딜레마예요. 학생들도 마인드맵은 좀 익숙해. 그래서 마인드맵 형태로 화살표로 표현해 봐라고 할지 아예 마인드맵이란 단어를 꺼내지도 않고 인과관계로 화살표로 원인과 결과를 연결시켜서 한번 쫙 풀어볼래라고 할지 그게 저의 고민이에요. 근데 뭐 판단해 보시는데요.
일단 인과관계로 표현하는 이 활동은 이런 방식이 저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의 경험상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추천해 드릴게요. 뭐냐면 네. 먼저 어, 이상한 나라의 임금 얘기해 주셨다면 그다음엔 그래서 A 화살표 B 자 그럼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야? 뭐 직관적으로 다 A가 원인이고 B가 결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제부터 선생님과 함께 원인과 결과 연결고리를 한번 만들어 볼 거야. 그래서 즉 인과관계 사슬을 만들어 볼 거야. 하면서 시작해 보시는 거죠. 근데 주제는 뭘로 할까? 뭐, 뭐 쓰레기가 됐든, 뭐, 뭐 지구 온난화가 됐든, 아니면 뭐 청년 창업, 뭐 진로라면 뭐 창업이 됐든 뭐가 됐든 해보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창업이라고 했을 때 창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다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이 원인과 결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생님들은 표현을 할 때 원인 변수를 얘기하시면서 예컨대 창업이면 창업, 뭐 쓰레기면 쓰레기, 그 원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는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뭐가 달라질까? 뭐가 변할까? 여전히 변화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A 화살표 B로 표현해 보는 거야. A 창업이 A라면 자, 창업이 많아지면서 그다음에 뭐가 될까? 뭐 이거 쓰레기면 쓰레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키는 거죠. 모든 별로. 야, 아니, 모든 별이 아니라 그 학생들 17번, 3번 아니면 홍길동 아무개함 이기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칠판에 쭉 작업을 해 보시고 학생들이 단어를 던지면 선생님이 그거를 연결시켜 보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하나의 샘플을 만들어 보는 거죠. 이게 샘플이에요. 예, 학생과 선생님이 샘플 하나 만들었고, 자, 이런 샘플로 이런 식으로 모든 별로 주제를 정해서 그거에 대한 영향 관계를 화살표로 계속 이어볼까? 누가 더 많은 화살표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자. 경쟁 의식을 유발시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요걸 하실 때에,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셔서 그냥 진행하셔도 괜찮은데, 염두에 두실 것은 어차피 나중에 다루긴 할 텐데, 이게 또 나중에 할 이야기에 대한 사전 작업으로서, 얘들아, 인과관계, 그러니까 학생들이 뭔가 얘기를 할 때, A 화살표 B라고 얘기할 때, B가 정말 A의 인과관계 맞아? 이거를 그냥 가랑비 어쩌듯이 툭툭 던지시면 어떨까? 네. 그래서 굳이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일일이 네가 말한 것이 정답이야, 틀렸어, 이렇게 평가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냥 선생님 느끼기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아이들이, 맞아요, 인과관계요. 그러면, 그런가? 하면서 써보시고, 그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고, 학생들이 그렇게 열린 사고를 하게끔 그냥 쭉 받아주시면서 다만 요 표현을 반복해서 가랑비 어쩌듯이
인과관계 맞아? 맞는 거 같니? 그런 거 같아? 오, 그렇구나. 글 써주시고. 너는 그 다음에 화살표,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 같아? 그래? 그거라고? 그게 인과관계로 생각한 거네. 너희들도 그런 생각하니? 인과관계 맞아? 그렇구나. 알았어. 일단 접수. 그 다음에 써주시고. 네. 요 훈련이 정말 중요한 훈련 같거든요, 저는. 네. 그, operational thinking, feedback thinking, dynamic thinking. 지금 다 지금 요게 머물고 있어요. 네. 지금 operational thinking, 즉, 이 세상에 작동되게 하는 그 원리가 뭐냐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작동 원리. 그게 인과관계가 아닌가라고 저는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상관관계가 아니라, 예, 혈액형 가지고 MBTI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될 수가 있고 실제 진짜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탐색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런 게 그런 걸 위해서 정말 인과관계 맞아? 라는 것을 툭툭 던지면서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그 작업을 하면 1시간 후딱 갈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인과관계 사슬을 우리 교사 연수 때도 할 때, 아, 뭔가 사파 그림을 하나 보여준 거 기억나세요? 어떤 그림을 보여드린 거 기억나세요? 왜 눈 감고 코끼리 만지듯이. 그 포인트는 뭐였나요? 예, 누구도 감히 인과관계를 얘기할 수 없다. 그거를 끌어내기 위해서 제가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그러니까 눈 감고 코끼리 만지듯이 하는 것을 제가 끌고 오고 뭐 이상한 그림도 보여드리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사실은 그게 현상학이라는 철학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몇 가지를 더 갖고 오기도 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뭐 이런 것까지 연결시킨 거죠. 중요한 거는 상관관계하고 인과관계를 얘기할 게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시스템 사고 안 하셔도 괜찮아요.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와,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구분만 할 줄 알고 그거를 계속 고민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요 정말 민주시민 교육 다 한 거예요. 아이들 정말 세계시민 교육 다 한 거예요. 예, 의심하게 하고 건전하게 의심하게 하는 그런 에포케 이런 단어도 이 활동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어떤 식으로 풀어낼 것인지에 대해서 뭐 다음에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좀 할 거고요. 다음에 또 다음 시간 더 이어서 얘기 좀 나누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 오퍼레이셔널 띵킹 워크숍 내용에서 인과관계 사슬을 풀어내는 요건에 대해서 다음 시간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뭐 음. 피드백까지 다음 시간에도 피드백까지 못 갈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가 한 뭐 좀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죠. 어떠셨나요? 일단 조유성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2시간 교수님 덕분에 2시간 잘 만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읽고 나서 제가 했던 고민이 내용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예전까지 했던 작업이 이 스탠 사고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거를 수업 때 네. 쓰면 애들은 내 수업 안 듣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수업 됐습니다. 안 듣겠구나.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럴 수가 있어요. 자칫하면. 네, 그래서 놀이식으로 감사합니다. 접근하는 네.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자, 김미란 선생님 어떠세요? 아, 네. 우선은 너무 좋았고, 반복의 힘을 느꼈습니다. 네, 네. 처음 제가 연수를 받았을 때는 그냥 시스템 사고에 대한 그냥 호기심, 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면, 이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에 대해를 생각하면서 이제 연수를 들으니까 훨씬 더 이제 깊이 이해가 되고, 네. 그러는 것 같아요,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응, 우리 교사들의 그 정말 응, 가장 좋은 장점, 교사 응, 활동으로서 가장 응, 직업으로서 교사가 가장 좋은 점이 learning by teaching. 응. 내가 가리키면서 더 잘 알게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응, 진짜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응. 해보시면 또 달라요. 또 달라요. 천연수 선생님 어떠셨습니까? 저는 약간 이렇게 조금씩 알고 있었던 것들이 약간, 이런 순서로 하면 좋겠구나라는 게 약간,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좋았고요. 음, 음, 실은 교과에 어떻게 적용시킬까가 제일 첫 번째 제가 고민하고 있던 건데, 어, 이게 과학 첫 시간에도 되게 네, 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학 수업 첫 시간에 애들과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변화랑, 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과학은 그거를 이렇게 또 그렇죠. 학문화한 그게 거이기 과학적 때문에, 사고, 예, 실험적 네, 과학적 사고가 사고하고 상관이 있는 것 그렇죠. 같아서, 그렇죠. 첫 시간이 항상 되게 고민인데, 어떻게 보면, 예, 네, 네, 아이들과 첫 시간을 좀 부드럽게 여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피드백까지 안 가더라도 음,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진짜로 이게 굉장히 고도의 사고 영역이에요. 음, 박사,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도, 대학 교수도 이거 헷갈리고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근데 저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음, 논문을 보면 통계를 돌려서 논문의 결론을 도출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부터 한번 보세요. 어떤 걸 보냐면, 자, 어떤 연구가 있어요. 뭐, 연구 보고서가 됐든, 또는 뭐, 논문이 됐든, 자, 통계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상관 기수가 높아서 굉장히 유의하다. 오케이. 거기까지 좋은데, 묘하게도 그렇게 해서 나온 상관관계를 결론 파트로 넘어갈 때 인과관계로 바꿔서 표현하는 게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케이. 통계를 돌려서 상관 개수를 발견했다 치자고요. 이게 두 개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이것이 정말 인과관계인지는 따져볼 문제이다라고 가야 돼요. 근데 그거는 안 해. 음, 안 한 상태에서 결론이 가요. 결론으로. 두 개가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버려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섬뜩섬뜩 놀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고 훈련입니다. 시스템 사고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그것만 해도 정말 중요한 훈련이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 특히 과학 시간 시작에, 뭐, 이상한 나라 임금에서부터 음, 시작해서 이렇게 가셔도 음, 좋을 것 같고, 네, 그 음, 앞에 그 뭐 그러니까 이듬해 생각 그 네. 게임이니 뭐 스토리 이것도 해도 되고 안 해도 음, 되고. 음, 근데 확실한 거는 과학 시간이라면 요 음,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이런 식으로 재밌게 분리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 음, 따라서 제가 늘 하는 말 표현으로 아닌 말고식으로 한번 해보면서 아니면 실험에서 틀리면 수정하고 음, 이게 이제 실험적 사고인 거니까 음. 실험적 사고 뭐 과학적 사고, 비판적 사고 다 연결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춘혜 선생님 어떠셨습니까?
네, 많이 교수님 강의를 들었는데 오늘 또 너무나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아, 그 아이들하고 이 칠판에 가득 음, 이런 음, 음. 인과 순환 지도를 그려본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런 그런 것이 잘못되었구나. 그러니까 목적이 인과순환지도를 멋있게 그리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아이들을 닥달하게 돼요. 근데 네, 그게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다라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한다면 뭐 인과순환지도 뭐 몸그림은 어때? 이런 식의 여유를 저 교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진도 빼듯이 수업하는 게 아니라면. 네. 예. 제가 이해한 것이, 어, 정말 한 부분이었는데, 그 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수업을 했단 말이죠. 그러고 보니까 지금 교수님 이야기 들으면서 그 전에도 물론 들었지만 굉장히 아주 그냥 엄청 이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이제는 알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 상관관계, 인과관계를 정말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고, 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회 현상, 뭐 주변 여러 가지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 그냥 이렇게 겉에 표면적인 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버리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이제 그런 것의 오류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사고 훈련이 정말 필요하겠다. 네. 그런 거를 음. 정말 절박하게 더 느꼈습니다. 네. 정말, 예, 교수님 강의는 정말 항상,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같이 고민해 보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혹시 또 뭐 코멘트 있으세요? 없으시면 어, 네. 코멘트는 아니고요.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교수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어떤 시간, 벌써 네 번째나 이렇게, 그러니까 4일이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네, 싶었습니다. 네. 네, 어, 잘해보자고요, 하여튼간. 네. 네, 네, 설 잘 보내세요. 그러시네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수고 많이 들어가세요.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